네, 시간 됐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9강 수업입니다. 벌써 3, 6월 심화 독해반 반이 지났는데 이제 6월까지 강의 우리 수업하고 나서 7, 8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전주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숙제 있어요. 문제로 구성된 거. 여러분 풀어 오시면 오전에는 그 문제 풀이하고 오후에는 또 그 전주에 배웠던 거 그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 풀고 모의고사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6월까지는 뭐 1시간에 고전산문을 한 작품 내지는 두세 작품 정도 배우는데 7, 8월 달 가면은 4, 5작품, 8작품 정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정신이 없이 가는 시기니까 이제 상반기에 배웠던 거는 복습을 좀 다져 놓으시고 7, 8월 달에 문제 풀 때 정신없이 또 8주 지나거든요. 근데 9월 달 가면 또 다 문제 모의고사만 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공부를 할 시간이 조금 확보가 돼요. 그때 복습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9월쯤 되면 마음이 서로 급해져서 여러분이 이제 집중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바쁘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분량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복습할 때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7, 8월 달 뭐 모의고사반에 복습해야 될 양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좀 해두시고 요즘 문제가 뭐 지문은 난이도가 있지만 답안이 어렵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답안을 잘 써내려면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기본적으로 다져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배웠다 내가 안 배웠다 보다는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독해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서 저게 왜 저렇지? 앞에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무슨 논리인 거지, 그리고 지금쯤 되면 좀 아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연결하고, 누구 뭐 작가 이름 나오면, 이 사람 어디서 한번 또 배웠었지? 내지는 이 작품 배우게 되면 이 작품 비슷한 주인공이 누구였지? 스토리가 또 예전에 나왔던 그런 작품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할 필요성도 있어.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좀 더 잘 날 거예요, 나중에. 오늘 고전사문은 한효의 송이원귀 방곡서라는 작품을 배울 텐데요. 작품 제목을 보면 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시나 산문이나 송 뭐뭐뭐뭐 하면은 이별을 하면서 쓴 시 내지는 산문 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시를 제시를 하고 송 뭐뭐뭐뭐 할 때는 주제 자체는 큰 주제는 이별이거든요. 근데 이 시의 주제가 뭐게라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낮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시가 뭐 한 4, 5작품 나왔다. 근데 이 시들의 주제 중에서 뭐 다른 내수하고 좀 다른 걸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제목을 빼겠죠. 대부분의 송별시는요. 제목에 송이 들어가 있거든요. 별이나 송별, 이별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아주 큰 힌트가 돼요. 그래서 제목을 빼거나 근데 제목을 빼도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면 이게 이별시구나, 이별을 나타낸 글이구나라는 걸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은 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요즘은 또 쉬운 이제 난이도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 같은 경우에 도구로 많이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순수 독해, 감상보다는 도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주의할 점 뭐냐면 한유 산문도 그렇고 뭐 소식이나 구양수도 그렇고 무슨 뭐 서 이럴 때 누군가의 시집에 내지는 누군가의 문집에 내가 서문을 써줘서 누구의 뭐 시집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양수의 매성효 시집서는 친구인 매성효의 시집을 엮는데 거기에 구양수가 서문을 써준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도 보니까 이원귀 방곡서예요. 그러면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원귀가 아니라 이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별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별이라는 소재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이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곡으로 돌아가는데 서를 써줘.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나? 그게 아니고요.
증서류 문장이라고 이별할 때 친구한테 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서가 들어간다고 해서 서문, 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증서류의 문장을 말을 한다라는 거. 증서류라고 해요. 그래서 정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고대 산문 문체인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친구가 멀리 떠날 때 이런 작품을 보통 많이 짓는다. 그럼 우리는 한유 걸 보잖아요. 여기서 이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글을 통해서 그 유명한 당송팔대가 중에 한 명인 한유가 자신의 문학사상이라던가 내지는 세계관, 인생관 이런 걸 담은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위로를 하거나 격려하는 말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한유가 증서류를 쓴 증서류 문장이 적지 않대요. 많대요. 문집에서 송 뭐뭐뭐서 오늘 배우는 송 이원기 방곡서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이런 걸 제목으로 하는 문장이 30여 편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내용과 상관없이 多达30多篇이라고 하면 많다라는 뜻인데 30편을 넘는다는 거예요. 30편은 안 된다는 거예요. 30편은 안 된다. 많은데 30편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뚜어다를 이 문장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아시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의 발전에 뭐 공헌을 했다라는 거, 뭐 등등등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한번 배웠었던 거 나왔네요. 우리 한번 했었죠. 不拘泥于形式라던가 뒤에 비너 나오고 不拘泥于 하면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면 不拘泥于形式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다. 不拘泥于时代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일정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게 썼다. 因人而异 이런 표현하죠. 그다음 坦率陈言 진솔하게 솔직하게 말을 풀어놨던 거. 或含蓄委婉 때로는 함축적이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或诙谐幽默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는 借题发挥라고 해서 뭔가 이 소재를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구양수 같은 경우에 매성유 시집서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담은 거잖아요. 중요한 문학 창작, 시가 창작의 주장을 담은 거죠. 그래서 뭐 801년에 쓰여졌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한유의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에 썼다라는 거 등등.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원기 방곡서. 원문 보시면 이 까만 동그라미가 원문이라고 했어요. 타이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태항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거든요. 산에서 양이라고 할 때는 북쪽, 남쪽 가릴 때 산은 양이 남쪽이랬어요? 북쪽이랬어요? 물과 반대라고 했었죠. 서울의 한강 지나갈 때 그 강 위에 성동구 그 한양대학교 있는 거 물 북쪽이라서 한양인 거고 산은 양은 산의 남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임용에서는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중국의 중고등학교의 고전사문 배울 때 이거는 시험 단골 소재거든요. 가오디엔이거든요. 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태양산의 남면이라고 했어요. 양이 이제 남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요 반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골짜기 내지는 계곡 이름이 반곡이에요. 반곡 之间 卷干而土肥라고 해서 그 사이에는 샘물이 달대요. 그 다음에 땅이 기름지대요. 그 다음 草木丛茂라고 해서 초목이 무성하대요. 정이라던가茂盛이라던가 이런 거는 무성하다. 주민, 그 다음에 요 글자 보세요. 주민은 우리가 알고 있죠. 거주민, 살고 있는 사람, 주민 그대로 해석을 하고요. 요 글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鲜, 일성으로 읽을 땐 신선하다라는 뜻이고 삼성으로 읽을 때는 드물선자예요. 그럼 여기서는 신선하다, 적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드물다라는 거예요. 샤오하고 비슷한 거죠. 현대한어로 해석할 때很少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성조로 따지면 삼성이에요. 현대한어에서도 드물선은 삼성으로 읽습니다. 신선하다 할 때는 일성이고 우리가 이원기 방곡서가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학개론이나 다른 이제 문장에서 이 글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다음 달자 그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글에서만 중요해요. 우리가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호는 반곡자라고 하고 당나라 때 은사다라고 했고 우리 그 생졸련 이런 거는 불상이다 잘 모른다라고 했었죠. 반곡음 지금의 하남성 재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원이 누구고 무슨 업적이고 그런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한유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감정으로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자신의 회제부르의 심경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다음 인간군상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산은 산 이름이다. 양이라고 하는 건 산의 남쪽을 양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정마오라는 것도 초목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난 모양이 정마오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암기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한국어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문제는 100% 중국어로 문제가 나오고 100% 중국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이해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이중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중국어로 바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할 때 일단은 우리는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사유를 하잖아요. 한국어로 이해를 하고 중국어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한국어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요. 성격이 급한 분들, 되게 좀 꼼꼼하지 않은 분들이 이해하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요. 그럼 분명히 실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하품모의고사 이렇게 답안을 내시면은 이분이 지금 초수구나 내지는 재수구나 이게 눈에 다 보여요. 경험이 있구나. 이게 답안 쓰는 이유. 답이 그렇게 단순한데 올해 정말 단순하게 제가 문제를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답안을 봐도 그 단순한 답에서도 등수가 갈릴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답안의 질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냐면 한국어로는 일단 이해하고 중국어로 좀 많이 보고 가리고 써보고 이런 연습 많이 하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대요. 하고서는 이렇게 표점보호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표점보호를 찍을 수고를 더는데 옛날에는 이런 표점보호 없이 그냥 쭉 이어서 썼다고 했잖아요. 요거 놔두는 학문을 소학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애들 처음 학교 들어가서 요거부터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거 나누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호위하면 이 말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为齐环两山之间이라고 해서 그 두 산 사이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계곡인데 宅有而士族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는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이를 여기 위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치가. 왜냐면 계곡에 집 있어? 자연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실 크게 중요한 글자는 아니에요. 뭐 집이 그윽하고 뭐 사는 데가 그렇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위치하고 있는 곳이 좀 많이 그윽한 곳,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고 산세가 험준하고 인저之所 盘旋이라고 했는데 은자라고 하는 건 은거지사. 뭐 요즘으로 말하면 자연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旋하는 곳이다, 반旋하는 바다라고 했는데 이 반旋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한어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반항이라고 해서 留之不去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반旋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은거지사들이. 有人里院居之라고 해서 내 친구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산다라고 해서 이 쥐 자체는 산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고 아까 나왔던 쥐민은 사는 주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띵위로 쓴 거가 어떻게 보면 쥐민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쥐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내지는 사는 사람 해가지고 뒤에 꾸며주는 이제 그 띵위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는 동사하면서 여기서는 수어로 이 문장에서 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라고 해서 이때 즈를 갖다가 여러분이 모든 즈를 시험에 한번 대사 가리키는 거 나왔으니까 뭘 가리키는지 내가 한번 구분해 보리라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게 대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 가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뜻 없이 그러니까 보호로도 물론 이제 빙위로도 쓸 수도 있지만 글자 수 채우려고 쓸 수도 있고 내지는 주격조사라고 해서 한문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에서는 주격조사라는 말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주어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표현 그것도 조사긴 한데 주어 뒤에 붙어서 요 앞에 있는 애가 주어예요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한어의 즈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리키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면 쥐를 밑줄을 그어놓고 이 중에서 좀 다르게 쓰인 쥐를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는 주격조사냐 얘가 동사냐 내지는 대사로 쓰였냐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 되고 때로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냥 동사 뒤에서 그냥 그 글자 수 채우려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원이 말하기를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쥐는 주어 뒤에 붙어있는 주격조사입니다. 人之称大丈夫者我知之矣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유의 친구인 이원이 한 말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즈가 주격조사로 쓰인 거예요. 대장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야 울면 안 되지 이런 말 할 때 대장부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 짱푸는 아니었네요. 그때 따이프였네요. 따프, 시따프 해가지고 발음을 변별할 수 있는지 문제로 냈다는 거. 현대 한어에서는 따이프 하면 의사인데 시따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대부 선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따장푸라고 하는 게 짱푸가 남편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장부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안다. 여기서는 이 주가 주격 조사는 아니고 내가 그런 대장부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안다. 내가 누군가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立则是为人名声昭于时作于庙朝进退百官而左天子出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럼 대장부가 하는 일은 뭐냐? 이익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은택을 베풀고요. 은혜를 베풀고요. 명성이 그 시대에 밝혀져. 그러니까 명성, 유명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름도 알려졌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이고 미어자오라고 하는 거는 조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어자오라고 하는 건 종묘와 조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어라고 하는 건 쫑명. 그 다음 자오라는 건 조정, 자오팅. 이것도 아침 좋을 땐 짜오라고 읽고 조정일 땐 자오. 그쵸? 우리 조선 할 때는 뭐죠? 자오센이에요, 짜오센이에요. 자오센이라고 하죠. 그것도 짜오냐, 자오냐 구별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指大官居于高位发号施令 요건 아직 안 나왔는데 座于 어디에 앉아서 조정에 앉아서 백관들이라고 하는 건 진짜 백이 아니라 여러 관리들을 들이고 물리쳐요. 그러면 여기서 찌는 우리가 들어가다, 토이는 물러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만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찐토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任免, 임명하고 파면하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따장부가. 여기서 사나이 대장부라고 하면 남자가 세 분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원이 말하는 세 분류, 그러면 한유는 이 세 분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텐즈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어라는 거 우리 보좌하다 할 때 그 도와주는 거거든요. 천자를 도와서 천자가 초링하는 걸 도와줘요. 초링은 뭐냐? 파부정링이라서 명령을 내리는 걸 도와줘요. 되게 높으신 분들인 거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따장후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토이라는 게 여기서는 사동 의미로 쓰였다라고 해서 누구로 하여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등용하고 그다음에 파면을 시킨다라는 의미지 들어가 나가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역을 하면 임명하고 파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